사또라는 별명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면 당신은 분노를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또래와는 다른 존재로 불렸던 이세영은 교사들이 붙여준 사또라는 존칭에 어린 마음에 혼란을 느꼈다. 사또는 조선시대 지방 수령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정작 그녀에게 닥친 현실은 가혹한 학교 폭력의 굴레였다. 친구들도 선생님도 그녀를 특별한 존재로 대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별난 외모와 과묵한 성격을 놀림거리로 삼아 무자비하게 괴롭히던 폭력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그 모든 폭력의 시작은 단순한 장난처럼 보였다. 사또님, 낭패지요? 하고 어깨를 걸고 깔깔 웃으며 뒤에서 조롱하던 입씨름에서 친구들이 그녀의 가방을 뒤집어 엎고 교실 뒤 구석에 몰아넣을 때까지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교문 앞에서 얼굴을 맞대며 조롱을 일삼던 남학생들의 손길은 점점 거칠어졌고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순간부터 이세영이 느낀 공포는 일상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반면 그녀의 내면은 누구보다 예민하고 예술적이었다. 또래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있는 작품 해석과 표현력은 오히려 친구들에게 사또라는 멸칭을 얻게 한 원인이었다. 아름다운 눈빛으로 교과서 속 시구를 읊조려도 그 아름다움은 관종짓이라 손가락질당했고 책상 위에 펼친 그림노트 속 인물화는 유령 같다는 비웃음을 샀다. 하지만 폭력은 말과 행동에 그치지 않았다. 아이들은 방과 후 그녀가 혼자 남아 체육관 뒤편에서 춤 연습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몰래 찍어 SNS에 유포했고 온라인에서는 사또 따위가 뭘 잘난 척이냐는 욕설이 난무했다. 그 글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채웠고 그때마다 이세영의 가슴은 타들어갔다. 그녀가 믿었던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후로도 교내에서 그녀를 향한 멸시와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한 번은 점심시간에 교실 한복판에서 친구들이 가져온 과자를 무차별적으로 던지며 사또 간식이라 외치기까지 했다. 그 과자는 이세영의 교복에 달라붙어 손으로 떼어내지도 못했고 떨리는 손으로 치워야 했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단 한 번도 그녀의 괴로움을 제대로 들어준 선생님은 없었다. 오히려 사또라는 별명을 칭찬하며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도무지 위로를 받을 수 없었다. 그 말들은 겉으로는 긍정처럼 보였지만 뒤틀린 축하의 언어였을 뿐이었다. 이처럼 사또라는 별명은 이세영에게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학교 폭력의 상징이 되었다.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지 않는 잔인한 현실 속에서 홀로 무너져야 했던 날들은 그녀의 영혼 깊숙이 상처로 남았다. 하지만 그 상처 덕분일까? 지금의 이세영은 누구보다 강인해졌다. 어린 시절의 폭력과 고난을 예술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며 무대 위에서 당당히 빛나고 스크린 속에서 깊이 있는 연기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사또라는 별명으로 인해 당했던 잔혹한 기억들은 이제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단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치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거의 폭력 앞에서 숨죽여야만 했던 그 소녀를 기억하며 우리는 묻고 싶다. 이제 당신은 이세영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사실 학교 폭력의 그림자는 중학교 시절에도 끝나지 않았다. 교실복도 구석에 외롭게 서 있으면 사또님, 오늘도 그놈 아시죠? 하고 비아냥대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고 급식실 한편에서 소문이 퍼지면 영문도 모른 채 몇 시간 동안 식판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떨구어야 했다. 가끔은 친해지고 싶어 다가오는 친구가 있으면 과거의 트라우마가 먼저 손을 뻗어 그 제안을 거부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고립된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 시절 이세영의 일기장에는 온통 아픈 감정이 빼곡했다. 나는 왜 이래야만 하는가? 누군가는 내 손을 잡아주길 바란다는 문장 끝마다 잉크를 머금은 눈물이 번졌지만 결국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다. 교내 연극부에 지원했을 때도 감독 선생님이 이세영, 내 감정 표현력이 대단해 라고 칭찬하며 배역을 맡겨주었지만 그 배역이 공개되자마자 몇몇 친구들은 사또가 주인공을 해 라며 야유를 퍼부었고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숨이 막혀가는 것 같았다. 차라리 고개를 숙인 채 대사를 읽는 편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지만 어린 그녀는 끝까지 연기를 이어갔고
그 용기가 언젠가 자신을 지킬 무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도 괴롭힘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다. 같은 반 남학생 무리가 사또왕국이라 적힌 종이를 복사해 교실에 붙이고 수업 중 몰래 전화를 걸어서는 사또님, 연설 좀 해주세요 라며 동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은 다시 SNS에 유포되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세상이 비현실처럼 느껴졌지만 그 와중에도 선뜻 지우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자신을 향한 진실된 시선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비참했던 순간들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감수성과 연기 원석을 발견했다. 연극을 멈추지 않은 채 대학교 경기과 진학을 목표로 학원을 다니며 모두가 놀려도 난 내 길을 간다 는 다짐을 가슴에 품었다. 그 다짐은 시험 당일 교복 대신 학원 재킷을 걸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첫 대사를 뱉던 순간 입학 사정관들 앞에서 진정한 힘을 발휘했다. 제 이름은 이세영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사또라 불리며 남몰래 고통받았지만 그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은 단순한 대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날들을 견뎌온 소녀의 절규였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다.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그녀는 오래전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오늘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대학 생활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농담거리로 삼았고 과제를 함께하던 팀원들은 사또답게 리더 역할 해주세요 라는 농담을 던졌다. 그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도려내지는 듯 아팠지만 이세영은 점점 그 농담을 자신의 강점으로 바꿀 줄 아는 법을 배웠다. 사또 프로젝트라는 별칭으로 스스로를 브랜딩해 무대 뒤에서 스태프와 배우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어느새 후배들이 그녀를 존경하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졸업 후 첫 작품 오디션에서 역시 사또라는 별명이 언급되었지만 이제는 아픔이 아닌 개성으로 여기며 자신만의 해석을 더해 배역을 차지했다. 그렇게 사또라는 이름은 학교 폭력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과거에서 이세영이 스스로 선택한 예술적 아이콘이자 팬들의 애정 섞인 별명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오늘날 그녀가 스크린 위에 서서 짧은 대사 한 줄을 읊을 때조차 수많은 시선이 쏟아지지만 이제는 그 시선들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예전처럼 누군가의 비웃음이 들려온다면 그녀는 무대 위에서 더 크게 외칠 것이다. 사또, 과거는 내 것이지만 미래는 내가 만든다. 이제 이세영의 이야기는 단순한 피해자의 고백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진정한 승리의 기록이다. 졸업 무대에서 당당히 주연을 맡은 그녀는 과거의 폭력과 조롱을 연기로 녹여내며 관객의 심장에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그날 공연이 끝난 뒤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화면 너머로도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에게 사또의 귀환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배우로서의 첫 발을 내디딘 순간 이세영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이어진 영화 오디션에서 역시 사또라는 별명이 언급되었지만 이제는 초라한 멸칭이 아닌 그녀만의 아이덴티티로 승화되었다. 감독은 이세영이라는 이름 자체가 캐릭터가 될 것 같다고 칭찬했고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표정과 깊이 있는 감정선으로 그 기대에 부응했다. 본격적으로 스크린에서 얼굴을 비춘 그녀의 모습은 과거 학교 복도에서 들렸던 비아냥거림과 완전히 다른 빛을 발했다. 이후 드라마 촬영을 위해 현장에 들어설 때마다 스태프와 동료 배우들은 사또의 강직함을 농담처럼 언급했지만 이세영은 미소로 응답하며 그 별명이 담고 있는 파워를 증명했다. 어느새 사또 흉내내기가 유행이 되어 팬들은 인스타그램에서 사또 챌린지를 열어 이세영의 시그니처 표정과 대사를 따라했고 그 영상들은 순식간에 확산됐다.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그녀라면 상상도 못했을 변화였다. 그녀는 SNS 라이브 방송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사또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저를 정의하는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학교 폭력을 경험한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의 메시지로 확산되었다. 실제로 그녀의 말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 학교 폭력 상담 사이트에 문의가 폭주했고 피해 청소년들이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이세영은 배우로서 성공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해 사또재단을 설립해 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치료와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사또재단의 로고는 그녀의 아이코닉한 눈빛과 무대 위 강렬한 포즈를 모티프로 삼았고, 재단 후원금은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빠르게 모였다. 첫 워크숍에서 만난 한 중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한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세영 선배님 이야기를 듣고 저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얻었어요. 그 순간 이세영은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과거의 폭력이 그녀를 짓누를 때마다 외로이 견뎠던 그 소녀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상처를 보듬는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깊은 울림을 남겼다. 스크린과 무대를 넘어서 그녀는 세상을 향해 물었다.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신의 재능을 예술로 승화시키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으라고. 이 메시지는 유튜브 조회수 수백만 건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고, 여러 언론은 사또 이세영,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우라는 타이틀로 칭송했다. 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미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의 가해자들에게도 묘한 연민을 보이며,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도 학창시절 어딘가에는 상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폭력의 주체와 피해자 모두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확장시켰다. 그녀의 솔직함은 논쟁을 촉발했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현장에 직접 참여해 또래와 교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했다. 이제 이세영은 더 이상 사또라는 별명 앞에서 떨지 않는다. 그 이름이 주는 무게를 당당히 짊어지고 그것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시키며 당당히 앞으로 나아간다. 그녀가 매체 인터뷰에서 남긴 마지막 말처럼 사또였던 나는 이제 사또를 넘어 나 자신이 온전히 빛나는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은 더 이상 여느 예능 프로그램의 클리셰가 아니라 한 인간이 폭력과 고난을 딛고 완전히 재탄생한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그렇다. 이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사또 이세영의 끔찍한 과거를 마주했을 때 피해자의 연민을 느끼는가? 아니면 진정한 강인함을 목도한 후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었는가?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